그럼 놓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난 몸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내가 포커스를 맞추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어떤 이벤트든 다시 살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빛이 나를 흡수했어요. 나는 빛의 일부가 됐어요. 그 빛은 모든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에서 창조됐어요. 그 빛은 과거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에요. 내가 지구로 온 것은 즐기고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야, 작고 사소한 일로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빛과 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70년대 후반에 마침내 무디 박사의 책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를 만났어요. 마침내 나는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내 경험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모든 걸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앤디라고 합니다. 그때가 1995년 고등학교 졸업 이틀 전이었어요. 우리 반이 학교 근처 호수로 소풍을 갔어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회였고 6월 중순이었어요. 우리는 수영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물가에서 50m 정도 떨어진 부유 플랫폼에 있었어요. 자기네들 쪽으로 오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물에 뛰어들어 플랫폼까지 절반 정도 헤엄쳤을 때예요. 쥐가 심하게 났어요. 갑작스레 더는 발차기를 할 수 없게 됐어요.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기 시작했죠. 다시 수면으로 나와서 급하게 손을 흔드는데 친구들도 덩달아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물에 빠진 척 장난을 친다고 생각한 거죠. 물속으로 한 번 더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다시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정말 심각했어요. 당황해서 물을 더 삼켰어요. 몸 전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고 물은 정말 차가워졌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죠.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질러댔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실감되더라고요. 점점 더 깊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발밑에 뭔가 느껴졌어요. 호수 바닥의 해초였죠. 이제 해초에 갇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어요.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요. 호수 바닥에 닿았거든요. 바닥을 손으로 밀면 위로 떠올라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손을 옆으로 해서 밀었어요. 하지만 그 손마저 진흙 속에 파묻혀버렸어요. 갇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추워 몸이 덜덜 떨리고 귀는 누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울렸어요. 끔찍했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가 말했어요. 앤디, 긴장을 좀 푸는 게 어때? 내가 답했죠. 지금 장난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딱 한 번의 숨이면 충분해요.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어요. 앤디, 긴장을 풀고 쉬어봐.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목소리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그래, 제발 긴장을 풀고 좀 쉬어봐. 내가 약속하냐고 물었죠.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난 여전히 호수 속 바닥에 갇힌 채였어요. 그 목소리가 답했어요. 그래, 약속해. 그래서 그럼 놓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난 몸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이제 난 내가 시간이 없는 순간이라 부르는 곳에 있어요. 한쪽 끝이 아주 밝은 빛인 터널 안에 있어요. 망막이 타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밝았죠. 그러다 돌아서 터널 반대쪽을 봤더니 호수 바닥이 보였어요. 호수 바닥에 있는 제 몸이 보였죠.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몸 안에 있지 않구나.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난 정말로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내 몸을 떠나 빛을 향해 가는 터널에 있는 순간 내 모든 삶은 별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지구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난 신경 쓰지 않았죠. 마치 영화 속으로 들어가 17년을 영화 속에서 보내고 이제 그 영화가 끝나 그곳에서 걸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영화가 어땠냐고요? 아주 좋았어요. 영화를 떠나게 돼서 기분이 나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내 몸이 저 아래에 있고 내가 지구적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냐고요? 역시나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거든요. 나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시의 그 느낌을 묘사하려 애써왔죠.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공포와 추위 그리고 질식.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떨고 있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기분이 되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죠. 이제 빛을 보면서 터널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몸은 호수 바닥에 남겨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걸 앤디 다움이라고 불러요. 나는 몸 안에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난 앤디예요.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정말 멋졌죠. 빛에 반쯤 다다랐을 때예요. 공처럼 생긴 거대한 구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 안에서 나는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빛의 존재가 내 옆에 있었어요. 공의 한가운데에서 맴돌고 있는데 공 안 365도 전체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화 스크린 같은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고 그 스크린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동시에 비치고 있어요. 이런 스크린들이 이 공 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나는 그것들을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을 이해했죠.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와, 이게 다 뭐야? 라고 했냐고요? 전혀요. 내가 포커스를 맞추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어떤 이벤트든 다시 살아볼 수 있었어요. 한 사건에 집중만 하면 이제 그 사건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거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거든요. 동생의 차를 닦고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에 대해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세차하는 장면을 반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화를 냈는지, 왜 싸웠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그 사건을 다시 체험할 때마다 그때의 그대로 다시 체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생각했었는지, 뭘 고민하고 불안해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라이프 리뷰라고 부르는 것의 멋진 점이죠. 며칠 또는 일주일 정도 그런 일이 계속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구 시간으로는 5에서 10분 정도? 정확하진 않아요. 시간을 신경 쓰진 않았어요. 내가 빛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구에서 튀어나왔어요. 이제 터널로 돌아왔어요. 나는 여전히 이 자력에 의해 빛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어요. 점점 빛에 가까워졌어요. 드디어 그 빛 앞에 서게 됐죠. 그 빛은 아주 밝았고 표정 모양이었어요. 해병대에서 사격 연습을 할 때 썼던 머리와 어깨가 달린 검은 실루엣의 표정 모양이었어요.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머리와 어깨만 얼핏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하얀색이었어요. 이제 그것과 아주 가까이 있어요. 정말 가깝게요. 그 빛이 내게 말했어요. 앤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 빛이 지구에서의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또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른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앤디, 무서워하지 마. 난 안 무서웠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다 빛이 내게 말했어요. 앤디, 사랑해. 빛이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솟구쳤어요. 다시 빛이 말했어요. 앤디, 우리는 널 사랑하고 있단다.
빛이 우리는 널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말하자마자 빛의 배경과 빛의 실루엣 전체가 녹아내리며 수만의 다른 빛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들 모두도 나와 같은 빛이란 걸 알게 됐어요. 빛이 합창하듯 말했어요. 앤디야,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내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빛의 일부로서 들어본 것 중 가장 멋진 말이었어요. 난 말했죠. 드디어 집에 왔어. 드디어. 집에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 신이여. 내가 마침내 집에 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빛이 나를 흡수했어요. 나는 빛의 일부가 됐어요. 빛이 나를 흡수하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빛은 모든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에서 창조됐어요. 그 빛은 과거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에요. 그 빛이 큰 물 한 컵이라고 가정해보죠. 지구에 사는 앤디가 설탕 한 스푼이라고 쳐요. 이제 그 설탕을 한 스푼 덜어서 물에 넣고 저으면 설탕물이 되겠죠. 이제 같은 숟가락으로 설탕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자신에게 물어요. 앤디는 어디 있지? 모든 곳에 있어요. 빛은 어디에 있죠? 모든 곳에요. 아, 내가 바로 그 빛이 되었구나. 나는 그 빛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그 빛보다 못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 빛의 한 조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존재했던 모든 것은 바로 그 빛의 조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빛을 만들고 그 빛은 곧 모든 것이죠. 나는 빛 속에서 온갖 멋진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 같은 건 없어요. 시간도 없죠. 어제, 오늘, 내일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요. 다른 우주들, 다른 별들을 방문했어요. 그 빛과 나는 정말 근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빛에도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곳은 행복의 공간이에요. 금욕적인 곳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사후세계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프를 연주하며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그것은 모든 것이에요. 빛 속에서는 모든 것이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란 없어요. 뭔가를 알 때, 뭔가를 창조할 때, 뭔가를 생각할 때 모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그 모든 것을 생전 처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 속에 있을 때의 아름다움이죠. 모든 게 짜릿하고 흥분돼요. 처음 하는 느낌이죠. 지구에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일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는데 여러 날 노력했는데도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어요. 점점 짜증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제 알겠어 하는 순간이 왔죠. 한밤중에 생각난 코드를 다음날 회사에서 입력했더니 드디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 동안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하고 깨달았을 때의 그 기분은 내가 살아오면서 수백 수천 번도 더 몰랐던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느낌이에요. 정말 환상적인 느낌이죠. 그 엄청난 느낌을 나는 빛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알았어. 내 느낌이었어요. 나는 앞서가는 걸 지겨워한 적이 없어요. 그 안다는 느낌에 결코 실증이 나지 않았죠. 구체 안에 있을 대로 잠깐 돌아갈게요. 빛이 내게 텔레파시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린 입이 없었으니까요. 앤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모르겠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넌 너무 많은 시간을 화난 채 보내. 그건 시간 낭비야. 내가 지구로 온 것은 즐기고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야, 작고 사소한 일로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조금 가벼워지는 게 어때? 재미있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있는 시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빛과 나는 계속해서 다양한 우주를 여행했어요. 내가 겪은 일을 5시간, 10시간, 20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빛과 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빛 속에 있었어요. 어떤 장소에 간다 하는 것이 필요 없었어요. 생각만 하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공항까지 리무진을 타고 갈 필요도,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빛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어요.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빛이 내게 말했어요. 앤디,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야. 뭐라고요? 농담하는 거예요? 난 안 가요. 나는 집에 돌아왔다고요. 라고 했죠. 빛이 2번째로 말했어요. 앤디, 넌 돌아가야 해.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을 거예요. 난 이미 할 만큼 했어요. 빛이 3번째로 말했어요. 앤디, 넌 돌아가야만 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가야만 해 소리를 들었을 때 난 다시 몸으로 쑤셔 넣듯 보내졌어요. 더 이상 호수 바닥이 아니었어요. 호수 바닥에서 해변 모래사장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반 친구 중 한 명이 내 폐에서 물을 밀어냈고 난 물을 뱉어내며 기침을 해댔어요. 바로 그때, 그래, 이제 지구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했죠. 정말 슬펐어요. 너무 슬펐고 정말 여기 있기 싫었어요. 임사체험과 지금 이 상황 사이에 어떠한 공백도 없었어요. 그것은 의식적인 사고의 연속적인 흐름이었어요. 물은 모두 빠져나갔고 나는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 같았죠. 모두가 말했어요. 앤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린 네가 죽은 줄 알았어. 25년인가 30년 동안 계속 반복할 거짓말을 처음으로 내뱉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완전히 백지장이에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다른 방법이 없어.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걸. 그때가 1955년이었어요. 내가 닥터 무디 박사의 책을 읽고 세상에, 난 미치지 않았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20여 년 동안 임사체험이라는 단어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시간을 낯선 땅의 이방인처럼 보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말이 안 됐어요. 나는 종교적 수련과 종교적 과정을 많이 겪으며 자랐어요. 임사체험 전에 지구에서 배우고 익힌 것 중 그 빛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팔거나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기억하는 대로 말하는 거죠. 일어나서 걸어다니는데 정말 슬펐어요. 왜냐고요?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잊어버리잖아요. 몇 주 후면 결혼 60주년이 되는데요. 60년 전 결혼식 날을 생각하면 기억이 희미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세세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반적인 것들만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 지구 시간으로 10분 남짓 동안 빛 속에서 보낸 수백 년의 일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이제 돌아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부모님께도 종교 지도자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지를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 후 20몇 년 동안 모든 종교와 명상을 연구했죠. 그건 환상이 아니었어. 실제였지. 이게 바로 그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70년대 후반에 마침내 무디 박사의 책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를 만났어요. 저녁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었죠. 새벽 3시쯤 다 읽었을 때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마침내 나는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내 경험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정말 굉장했죠. 하지만 이 얘기를 다른 이들에게 하기까지 10년, 15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억누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한순간 이제 괜찮아 라고 할 순 없기 때문이죠.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마침내 첫 대화를 시작했고 아이온 그룹을 발견해서 합류하게 됐어요. 이제 나는 단지 기다리는 중이에요. 올해 85살이 되거든요. 나는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아요. 왜냐하면 빗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로또에 당첨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임사체험은 내가 인간으로서 지구에서 겪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계속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계속해서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던 부분은 바로 그 느낌, 바로 그 알비였어요. 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빛에 흡수된 순간 나는 그 빛 속에 있었어요. 이제 그 빛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죠. 나는 모든 걸 알았어요. 모든 걸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미지의 것이란 없었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까요? 빛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알죠. 미래는 어땠냐고요?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떠올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건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빛이 설명해줬어요. 내가 지구에 사는 건 브로드웨이 연극과 같은 것이래요. 그 연극에는 70억의 배우가 출연해요. 그 70억의 배우 모두 각자의 코스튬을 가지고 있죠. 백인, 기독교도, 우크라이나 출신의 남자, 아내는 폴란드 출신.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게 바로 나고 나의 코스튬이에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는 빛 속에 있어요. 믿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빛 속에 있었을 때의 기억을 묘사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연극은 끝날 거예요. 연극이 끝나면 모두 코스튬을 벗겠죠. 코스튬을 벗고 나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 흑인, 황인, 백인, 보수, 진보. 그 어떤 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빛, 그것의 한 조각이에요. 그 한 조각은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예요.